네, 안녕하세요. 인더쉐어의 커넥트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오늘의 기사. 인더쉐어가 선택한 시킹알파 오늘의 기사는 시프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고차 시장을 이커머스로 만드는 혁신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 명 정도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고, 지금 미미하긴 하지만, 향후에 여러분들 그런 날 있잖아요. 주식을 팔아야 되나?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여기 와서 신나게 욕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더쉐어에서도 매우 딥하게 커버를 때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혼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데 방송을 좀 재밌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다르게 좀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조금 특이했던 게 저희 인더시아에서 얘기했었던 건 하나는 테스트 드라이브를 좀 남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괜찮은 이 차는 괜찮아 이러고 이제 뭐 테스트 드라이브도 개별적으로 해보고 이러는데 해당 회사는 직접 이제 메케닉들이 그러니까 정비공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레이드까지 매기면서 조금 더 신뢰를 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고차로 사기를 좀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직접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뭐 중고차 보러 가면 뭘 아시겠습니까? 내부를 까보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디스럽터다.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한다.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이미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로 자기가 승부를 보려면 경쟁사보다 매우 잘해야 된다. 훨씬 뛰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그런 걸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핫한 것 같아요. 시프트라는 뭐 회사에 대한 언급도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시프트를 많이 쓴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은 아직 지인끼리 거래하는 시장이고 신규 차보다 한 20배 정도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신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매우 활발하고 심지어 경제 지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가 많이 떨어지냐 오르냐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기냐 아니면 성장기냐 이렇게 보는 뭐 지표로도 사용될 정도로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래서 지인끼리 거래하고 있는 이런 시장을 이커머스로 만들겠다라는 게 시프트의 의지였고요. 저희도 굉장히 좋게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사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엔비디아 이거. 어, 오타가 났는데 지금까지 방송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프트 테크놀로지는 스펙으로 상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0불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뭐 10불에서 시작했다고 10불 이하로 떨어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회사도 어떻게 보면 7불까지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불에서 상장을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사의 저자는 데이비드 라베라라는 분이 써주셨고 이분이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도 무관심한 주식이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까지는 아니었고 사실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매우 저렴한 주식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아직 뭐 오토 리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고차 시장은 이커머스에 아직 뭐 시작도 하지 않은 매우 작은 시장이다. 이제 매우 커져 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는 대부분 지인끼리 거래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매우 클 것이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으로 상장하였는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매우 저렴한 상황인 것 같다. 이분이 집중한 건 이거예요. 2021년도 가이던스라고 해서 매년 회사들은 2021년, 그러니까 내년 또는 올해 자기네들이 장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매우 정교하게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구의 숫자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올해 2020년보다 매출이 2배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아무래도 스펙 상장해서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방송에서도 커버한 것처럼 텍사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2배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회사의 예측이 있었고 그거를 높게 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어찌됐건 관심을 갖지 못한 주식이니 진짜로 120%, 130% 매출 성장을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경쟁사 대비 2021년 매출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렴한 상황이다. 이런 이제 꼭지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사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해당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황, 뭐 몇 번 계속 얘기하지만 그 관심이 없을 때 사야 나중에 관심이 높아지면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퍼블릭 워런트를 해서 뭐 일단 워런트들을 자기네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사주 매입하듯이 자기네들이 그냥 다 사버려가지고 향후에 뭐 희석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석에 대한 효과가 되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되게 회사가 똑똑했던 거죠. 아, 주가가 싸네? 그러면 워런트를 다 사버리자. 그러면 희석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주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경쟁사가 카바나랑 부름이 있는데 여기랑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팅이 좀 달라요. 그리고 테스팅을 하겠다 그러면 직접 가지고 옵니다. 우리 집 앞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카바나나 부름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지 모르겠지만 다른 점이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직접 가지고 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영업 중인데 카바나나 부름은 동부에서 유명하고 캘리포니아는 약간 서부에서 약간 강자라서 이 왼쪽에서 서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동부로 막 치고 나가면 근데 만약에 진짜 잘 됐다. 그럼 대박 나겠죠, 주식이. 그래서 그런 거는 예측에 불가능하다 보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건 맞는 것 같고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매출 상장률이 17%인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뭐 130% 정도 된다.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예측이 해당 회사가 예측하기론 2021년도 한 2배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뭐 허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 분기마다 아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엄청 뛰고 내리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는 아직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관점에서는 아직 플러스가 나지 않은 회사이고 2024년 또는 2025년 정도 돼야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가 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로스 스탁이에요. 성장주고 금리 오르면 팍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또 지지난주에 보시면 팍팍 떨어졌죠. 저점 매수를 하려고 저도 7불 때 보고 있다가 잠에 들어서 결국 못했죠. 저는 뭐 일단 이 사람은 저렴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PSR, EV랑 세일즈 보시죠.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카바나가 6배, 그다음에 부름이 1.73배, 뭐 스위프트가 1.21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싸다라는 건데 문제는 매출을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매출 가지고 한 거라 실제 이렇게 정말 성장한다면 매우 싼 주식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기의 실적 보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말 첫 번째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 보니 진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더라. 뭐 전년 동기 대비 정말 2배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 주식을 한번 매입해보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결론을 냈어요. 현재는 가이던스 관점에서 bullish이긴 하나, 분기별 실적을 봐야 한다. 뭐 하는 짓인지 결론을 이따구로 내면은 주식 투자하기 힘들죠. 그러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만 보고 조금 저점 매수나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 뭐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왠지 정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뉴욕까지 쭉쭉 진출해서 정말 이 시장을 활발하게 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 또 다른 레드핀 같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자꾸 컨셉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좀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좀 재미가 없나, 재미가 유익하지 않나, 뭐 이런 개별적인 고민은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그냥 제 스스로를 좀 놓으려고요. 혼자서 한번 라디오 하듯이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더 좋은 주식으로,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족고알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